안녕하세요. 지미쌤, 요즘 연말인데 술 약속 많으시죠? 저 엄청 많아요. 교수님도 많지 않으세요? 좀 많죠. 요즘 연말이라 이제 많은 분들이 술자리가 많아서 간 건강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관심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간 전문의 김정희입니다. 알코올성 간 질환이라고 하면 제일 궁금한 건 그거죠. 술을 얼마나 마셔도 괜찮을까? 그런 적정량이라는 게 있나요? 네, 소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일당 남성의 경우에는 소주 한 병이 아닌 3분의 2병 이상일 경우, 여성의 경우에는 주간 소주 반병 이상일 경우엔 위험 음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 질환이 기존에 있으신 경우에는 한 잔의 술도 적정 음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간이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병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굉장히 적죠. 그렇군요. 교수님,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사실인가요? 술이 는다는 보다는 숙취 없이 술이 잘 들어간다는 개념이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본인의 능력보다 더 많은 술이 들어오면 다른 효소들이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과아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효소들이 과아 기능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산물들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세포 독성이 강한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좋아지긴 하지만 그로 인한 활성산소나 독성 물질도 늘어나기 때문에 간 손상은 커진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술이 늘었다고 양을 늘리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더 금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요즘 위스키가 유행인데 그냥 이렇게 먹는 거랑 하이볼 같은 거 만들어 먹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은가? 이게 농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알코올이 흡수되기 가장 좋은 농도가 10에서 15도 사이거든요. 그 20% 넘는 양주를 섞어 먹는다든지 소주를 맥주에 희석을 해 먹으면 그 농도가 떨어지면서 몸에서 흡수되기 되게 좋은 농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느끼기 먹기 편해지니까 이게 과음을 유도하기도 하고 단기간에 알코올 농도가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굉장히 확 올라가서 그로 인한 또 합병증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쉬워서 폭탄주나 희석해 먹는 술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질문했었잖아요. 너무 주정뱅이 같아요. 남편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이런 거 하면 또 네가 들었냐면서 한 소리 들으니까요. 교수님. 좋아요랑 구독 눌렀단 말이에요. 요즘에 숙취해소제도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도움이 되나요? 이제 숙취해소제의 이름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데 숙취를 해소하려면 결국에 숙취 유발 물질인 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분해를 촉진시킨다든지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나와 있는 숙취해소제들은 생약 성분이 대부분이고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들을 촉진시킨다라는 개념의 약제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위장관을 보호해주고 알코올의 위점막이나 십이지장 점막의 흡수를 조금 더디게 해서 술을 천천히 흡수되게 하는 기능과 함께 위점막을 조금 보호해주는 효과, 그리고 달달한 성분이 들어가서 알코올로 인한 저혈당, 합병증을 예방해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어서 드시는 거고 숙취를 해소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기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술 먹기 전에 먹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그렇죠. 예, 해소제들은 대부분 음주 전에 드시는 것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술을 먹을 때 안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안주를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안주의 개념은 술의 흡수를 아무래도 음식과 같이 드시게 되면 조금 떨어뜨려서 알코올 흡수를 저지하는 기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알코올이 흡수가 되는 전체량은 똑같기 때문에 안주를 드셔도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에 큰 차이가 없게 되고요. 기름진 안주의 경우에는 지방간을 또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실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고 식물성 단백질과 같은 콩류나 두부, 생선, 그리고 신선한 야채라든지 과일류, 미네랄, 비타민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안주들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저희 회 같은 거 먹을 때 좋은 안주랑 먹으면 술이 안 취해 그런 말도 있잖아요. 회도 생선이어가지고 되게 좋은 안주긴 해요. 전 메로고기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근데 기름 너무 많잖아, 메로가 조금. 그래도 이제 식물성이 있는 거랑 근데 또 회랑 먹으면 소주랑 먹어야 돼가지고. 바지락 그때 또 술집 막 이런 거. 괜찮다. 다음에 한번 그러면 안 돼요. 소화기내과 선생님한테 술 먹자고 지금.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음주로 인한 질환 중에서 간 질환이 제일 걱정인데요. 간이 나빠졌다는 증상은 따로 느낄 수 없는 건가요? 알코올성 간 질환은 알코올성 지방간부터 알코올성 간염, 간병변, 그리고 간암까지도 모두 생길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질환인데요.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아예 없거나 혹은 피곤감 정도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고, 알코올성 간염도 무증상인 경우가 훨씬 많고요. 심한 알코올성 간염에서는 복수가 찬다든지 황달이 생긴다든지 기운이 없다든지 복통이 생긴다든지 하는 역시 비특이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경변의 경우에는 식도 정맥류 출혈이나 복수, 간성 혼수와 같은 다른 심각한 합병증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알코올성 질환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건가요? 심한 알코올성 간염이나 간경변으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고요. 그 단계까지 가시기 전에 심한 알코올성 간염에서는 스테로이드라는 약물 치료에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반응을 보고 예후를 호전시키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약물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지속적인 간경변 합병증의 진행인 경우엔 이식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술 먹을 때 살찌는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그 살이 더 잘 찌는 술이 따로 있을까요? 술 한 병당 전체 칼로리에 대한 표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 양은 들어있거든요. 뭐 10몇 프로, 40%. 근데 중요한 건 이 알코올만으로도 칼로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1g의 알코올이 7kcal에 우리가 아는 이제 1g의 지방이 9kcal를 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칼로리들이 또 들어간다고 에너지로도 쓰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empty 칼로리라 그래서 쓸데없는 칼로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술을 섭취할 때 몸에서 술로 인한 칼로리 섭취를 1번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로 인한 에너지 소비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에너지들이 결국에는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복부 비만이라든지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술살이 는다는 의미가 맞다는 거죠. 그럼 술이랑 같이 먹은 음식이 그대로 살로 간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반성해야겠네요, 우리. 그러게요.